호흡 막걸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호흡이 뭔지, 뭐 우리가 한 호흡, 두 호흡 이렇게 계량 단위로 쉬기도 합니다만은, 이 호흡 막걸리에서 보통 막걸리에 호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맥주에 호흡이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제가 이 맥주박물관을 갔더니, 중국의 맥주박물관을 갔더니 이 호흡을 술꽃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한자로 주화. 그래서 저는 술꽃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 호흡이 이 술꽃의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왜 호흡이 술꽃이야? 이제 저는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그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성인, 술을 즐기는 분의 80%가 맥주를 마신답니다. 그 맥주에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가 호흡입니다. 보통 맥주 만들 때는 메가, 호흡, 효모, 물 이렇게 꼽죠. 그럴 때 이제 호흡인데, 국내에서는 호흡을 재배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지금 조금 이제 재배하기 시작합니다만은 호흡꽃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맥주는 엄청 좋아하는데 호흡은 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 호흡꽃을 활용해서 꽃 막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막걸리에 꽃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국화주라는 것들 있고, 진달래꽃이 들어가면 두견주라고 하죠. 그걸 약주로도 만들 수 있고 막걸리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선조들도 꽃을 계절의 감을 살려 가지고 넣어서 이 술을 빚어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흡꽃을 가지고 막걸리를 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보내드린 익힌 쌀가루를 1kg을 쓸 거고요. 뻥 튀긴 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110g 보내준 거 쓰시고요. 물은 1.7L를 쓸 겁니다. 그리고 호흡이 들어갑니다. 먼저 이 누룩을 물에 좀 불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니까,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볼에다가 누룩을 넣고 물을 채워서 조금 누룩 불리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누룩은 10분에서 20분, 뭐 10분에서 30분 정도 불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양조장에서 누룩을 불려서 쓸 경우는 누룩의 지게물을 완전히 빼버리고 누룩물만 쓸 때는 2시간에서 뭐 4시간 정도를 불려 넣는데, 우리는 약간 불려서 거르지 않고 직접 쓸 거기 때문에 거르는 담가 놓는 시간들이 좀 짧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린 누룩이 있고요. 봉지에 누룩을 여기에 담고요. 스텐볼은 깨끗이 씻어서 쓰셔야 되고요. 누룩을 넣어서 물을 1.7L를 붓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볼에다가 물을 한번 부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같이 빚으면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1.7L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국자로 좀 저을게요. 누룩은 단단해야 잘 만들어진 겁니다. 부석부석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왜 단단해질까? 생미를 그냥 디뎌서 만들어졌는데 단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룩을 만들 때 이 겉면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면은 곰팡이의 균사가 누룩 속에 통밀, 빻은 통밀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밀 속에 되어 있는 전분을 당으로 변환시키면서 그걸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속에 당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곰팡이의 먹인 거고요. 우리는 곰팡이의 위에 자라는 포자는 곰팡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포자가 커지는 건데, 이 포자는 필요 사실은 없고,
이 포자가 성장하면서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줄기가 생기면서 밑에 균사가 파고 들어가서 이 곰팡이를 키우기 위한 균사 속에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룩의 겉면에 있는 곰팡이 이런 건 나중에는 다 그 벗겨내거나 털어내고 쓰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누룩에서는 법제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 여유를 두도록 하겠고요. 오늘 술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막걸리는 대표적인 쌀술이죠.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을 하는 건데, 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맵쌀, 찹쌀, 좀 더 고급진 건 찹쌀 막걸리 하죠. 보리 농사를 많이 짓는 섬 지방에는 보리 막걸리도 있습니다. 보리 막걸리는 좀 거미튀튀한데 색깔이 좀 더 구수하고 술의 양이 좀 더 적게 나오고 좀 그러고요. 지금 보리 막걸리는 뭐 영광 같은데 보리 농사, 군산, 꽁보리 축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보리 막걸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좁쌀도 쌀이지 않습니까? 좁쌀. 그래서 이 맵쌀, 찹쌀, 좁쌀, 보리쌀 이 모두 쌀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맵쌀을 가지고 술을 빚죠. 그래서 막걸리는 대표적인 쌀술인데, 우리가 이제 가까이 막걸리를 즐겨서 뭐 막걸리 뭐 그렇게 뭐 1,000원짜리 싼 술, 뭐 너무나 익숙한 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쌀 문명권에서 이 맥주처럼 저알코올에, 막걸리가 6도니까 저알코올에 탄산이 있는 탄산 음료가 막걸리입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주도적으로 거의 대부분 성인들이 즐기는 술 속에 쌀로 된 저알코올 탄산 음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 사케, 알코올 도수 15도에서 18도입니다. 도수가 높아요. 중국 빠이주죠. 동남아 좀 더우니까 술들이 조금 그렇게 주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맥주가 많이 들어가 있다랄지 이렇게 되고요. 몽골은 마유주하고 또 증류주라고 하는 스밍하르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곡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쌀 문명권에 있어서 쌀로 된 맥주 스타일의 그 알코올 도수와 질감을 가지고 있는, 좀 우리 술은 탁하긴 하지만 그 저알코올 탄산음료는 대표적인 술이 막걸리입니다. 여기에 막걸리에 대단한 경쟁력이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가치도 들어 있습니다. 맥주는 맥이 보리죠. 보리로 만든 저알코올 탄산음료가 맥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맥주 만드시는 뭐 분들하고 만났을 때 이제 그분들이 계실 때 일반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뭐 쌀밥 먹고 싶습니까? 보리밥 먹고 싶습니까? 그럼 다 쌀밥 먹고 싶다 그러죠. 그럼 제가 쌀술 먹고 싶습니까? 보리술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쌀술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쌀술이 막걸리고 보리술이 맥주예요. 보리를 싹 틔워서 메가를 만들어서 맥주를 만드는데, 사실 우리도 보리를 싹 틔워 가지고 음료를 만들었죠. 그게 엿기름이죠. 일강 때 진행했던 그 엿기름으로 만들어 발효제를 써서 하는 게 이 일강이었는데, 그 엿기름으로 온전하게 술을 만드는 게 맥주입니다. 맥주인데 우리는 메가로 엿기름으로 식혜를 만들었지 술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아주 친절하고 편한 발효제, 누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엿기름으로 굳이 발효제를 사용해서 술로 안 넘어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엿기름이 들어가 있는 술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디냐면 강원도 지역에 그 옥수수 엿을 만들거나 쌀엿을 만드는 엿을 만드는 동네가 있는데, 뭐 치악산에 황골 엿 만드는 동네가 있죠. 거기 가면 엿술이 있어요. 엿물을 내서 당이 있으니까 술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엿술을 먹어보니까 맛이 좀 단조롭더라고요. 얘가 대중화가 안 된 이유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메가로 엿기름으로 만드는 맛이 좀 단조로워져요. 우리는 누룩이 있어가지고 맛을 좀 풍부하게 하는데 이 메가 엿기름만으로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로스팅을 하죠. 커피처럼 로스팅을 해가지고 굽고 막 타게 해가지고 스타우트도 만들고 이러다가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죠. 홉이 있죠. 홉은 덩굴 식물의 암꽃이에요. 그래서 홉향이 강해요. 강하고 쓴맛도 나고 쓴맛과 홉의 향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맥주의 맛을 풍부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금의 맥주가 존재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맥주에 들어가는 그 홉이라는 꽃을 가져다가 쌀과 누룩의 막걸리에 매칭을 시켜서 막걸리와 맥주의 콜라보인 거죠. 저는 이 막걸리를, 한국 사람이면 막걸리를 드셔야 됩니다. 맥주는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피자를 가지고 뭐 음식을 가지고 민족과 뭐 어떤 그 경계를 막 긋는 것은 조금 낡은 버전인 것 같아요. 음식 문화는 뭐 전파처럼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또 만들어 먹어야 되고 식재료는 우리 가까운 것을 가져다가 얼마든지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은 즐기는 자의 것이지 김치 우리 것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말이야 캐나다에서 해먹고 뭐 시베리아에서 해먹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얼마든지 만들어 먹어봐라. 우리 것이 더 맛있으니까 이걸 사라 알았지. 이런 식으로 문화의 그를 확장시켜내고 식문화는 같이 공유하고 이랬을 때 즐거움은 더해진다고 보는 거고요. 맥주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를 대기업에 전용으로 두지 말고 작게 지역에서 보리 농사를 짓고 홉도 잘 자라거든요. 국내에서. 그렇게 해서 국내의 맥주들이 저는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는 거고 막걸리를 만드는 원리 속에 맥주를 만드는 원리가 충분히 결합되고 콜라보가 된다면 우리도 막걸리도 훨씬 더 영역들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홈 막걸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쌀 문화권에서 막걸리는 살술이고 맥주는 보리수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꽃이 들어가는 막걸리입니다. 꽃은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꽃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은 향기 성분이 강할 것 같아요. 이 약재 같은 기능성을 따지는 것은 발효를 할 때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능성 있는 물질이 많이 추출돼야 되니까. 만약 수삼을 갈아 넣는다, 산삼을 갈아 넣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넣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효 기간 속에서 그게 추출이 되도록. 근데 향기를 더하겠다랄지 색깔을 더하겠다 했을 때는 좀 그 발효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게 향기를 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홉은 향기뿐만이 아니라 쓴맛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먼저 넣으면은 쓴맛만 남고 나중에 술을 다 빚은 다음에 꽃잎을 부셔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뒀다가 걸러내면 홉의 향이 안에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향도 좀 더 가리게 되고 쓴맛도 좀 더 강해서 이거 맥주를 먹는 것 같은데 에일 맥주를 말합니다. 에일 맥주를 먹는 것 같은데 막걸리네. 뭐 이런 생각을 묘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경계를 지우는 작업으로 이 술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 진달래꽃, 봄의 진달래꽃, 가을 국화죠. 근데 목련꽃을 넣기도 하고 저는 매화 필 때 그 아직 펴지지 않는 매화 봉오리를 따서 냉장 보관해서 그걸 넣어서 매화꽃이 지고 나면 매화 술로 대신 좀 한다랄지 또 여름이면은 연밭에 연잎도 쓰기도 하지만은 그 연꽃을 써서 술을 빚기도 합니다. 그 향이 은은하고 좋습니다. 사실 꽃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기는 만만치 않지만 그 빚는 행위 속에서 내가 훨씬 더 뭐 단정해진다고 할까요? 조금 더 뭐 고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꽃술을 빚을 때면. 그래서 꽃을 직접 따서 또 빚기까지 한다면 더 멋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홉이라는 꽃을 가지고 술 빚기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보내주는 익힌 쌀가루하고 홉꽃하고 볼에 이제 누룩 내는 걸
펼치시고 앞치마를 하고 와서 술을 직접 빚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볼 하나에다가 보내드린 익힌 쌀 가루, 이 가루로 쌀과자 만드는 재료로도 쓰기도 하고요. 요즘은 떡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해서 쌀을 가공하는 좀 다른 하나의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호흡꽃이 한 저희들이 15송이 정도 보내드렸을 텐데요. 하나는 호흡이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향을 좀 맡아보십시오. 향을 맡아보시는데 이 켜켜이 꽃잎이 초록색이어서 이게 잎인가 꽃인가 할 텐데 이게 암꽃이에요. 암꽃인데 잎들이 이렇게 켜켜이 되어 있는데 이 꽃의 향기를 잘 맡아보는 방법은 이 가운데에 있는 노란 꽃술 같은 게 있어요. 노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성분이 향기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가장 잘 맡아보는 방법은 이걸 손으로 비비는 겁니다. 비벼서 어차피 이게 하나 정도는 버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요. 좀 비비면은 좀 찐득찐득하는 건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맡아보면 호흡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페이레일이나 IPA, 특히 인디안 페이레일 같은 맥주를 즐겨 드시는 분은 바로 이 향이야, 이렇게 느낍니다. 뭐 향수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막 고운 향은 아닌데 좀 농밀한 향이 들어가지고 향을 맡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베개 속에다 이 꽃을 넣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젊은 날부터 맛있는 것만 드셔가지고 통풍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발가락에. 이 통풍에 조금 안 좋은 게 이거기도 해요. 그래서 맥주를 통풍이 있으면 맥주를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호흡이 그런 성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약성이 있는 것은 독성이 있는구나. 독성이 있어야 약성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요. 그래서 호흡꽃을 오늘 쓸 겁니다. 쓸 거고. 자, 이 누룩은 얼마나 풀어졌는지 한번 손으로 가늠해 볼게요. 이거 큰 것이 있는데, 물에 좀 젖어서 이제 반으로 좀 토각집니다. 이렇게 토각이 져서 조금 토각을 내고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꾹 짜서 누르면 물이 겉에 한 20-30% 정도는 물이 좀 침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들어갔어요. 누룩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누룩물 냄새도 맡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재료의 맛이 향이잖아요. 곡물, 지푸라기, 뭐 집단 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도 나고요. 색은 뭐 흑색이에요. 제가 막걸리의 향을 막걸리를 제가 제공을 드리면은 물론 맛보라고 드리는 겁니다만 수업 시간에 드리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사서 돈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래서 막걸리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발표하게 하거든요. 이때 가장 허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맛이 좋아요. 의미가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 전달이 전혀 안 돼요. 맛은 전달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가 풍부해요. 좀 셔요, 시디셔요, 새콤달콤해요, 뭐 달콤 쌉싸름해요. 이런 형용사를 통해 풍부한 형용사,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뭐 시금새콤하다는 누가 외국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전달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좋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이게 그렇게 시지도 않은데 시다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맛에 대한 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맛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하는 방법은 명사를 동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명사까지 간 이유는 제가 원래 전공이 국문학입니다. 국문학인데 국문과 학생들이 술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술 먹다가 제가 술 전문가까지 됐네요. 명사형을 쓰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제가 말했죠. 지푸라기 향이 난다. 그러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어느 한 여성분이 그렇게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아니셨는데 막걸리 맛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여기에서요 숨바꼭질 하다가 집단 밑에서 숨어 있었는데 빗방울이 위에서 떨어져서 제 입술에 딱 닿았을 때 그 맛과 향이에요. 집단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내 입술에 떨어졌을 때 느꼈던 어렸을 때 유년의 그 추억을 맛을 통해서 소환해내더라니까요. 그분이 4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니 40도 나이가 많네요 사실은. 40 정도 되셨던 여성분이었는데 그걸 얘기를 해서 와, 선생님은 섬세하다, 그런 기억들까지도 이 막걸리 한 잔에서 불러내다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유치원 선생님이 막걸리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됩니까? 유치원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놀이를 해야지 술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 선생님들은 늘 청소년들하고 아이들하고만 놀기 때문에 당신이 즐길 문화가 없구나. 그럼 이거라도 하는 게 낫겠구나. 사실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애 수준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긴 편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 퇴근하고 밤 시간은 자기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술 한잔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분이었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아침에 가서 얘를 딱 안으면은 애들이 그런데 아, 아빠 냄새나. 막걸리를 애들은 아빠 냄새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향에 대한 추억과 지푸라기에서 끌고 오는 것과 아버지를 또 추억하는 것, 이런 게 사실 막걸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지난날의 추억과 아버지,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소환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 정도 어느 정도 풀렸어요. 제가 말을 길게 한 것은 이걸 충분히 풀기 위해서 손을 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고요. 그래도 좀 딱딱한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1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충분히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부서지는 건 계속 물속에 있을 거니까 5일, 7일 있을 거니까 잘 국자로 저어줘야 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힌 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제일 마지막에 절반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힌 쌀가루를 붓겠습니다. 네. 최대한 물에 적게 다 이렇게 하고, 네. 자, 아주 빠른 속도로 풀겠습니다. 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그 물하고 만나게 해주는 게 좋네요. 처음부터 다 빠뜨려 버리지 말고. 물이 적은 데는 벌써 딱딱해져요. 이게 바닥에 막 달라붙어 버리고, 왜냐면 점성도 있어 가지고 여기 금방 이렇게 바닥에 마른 가루가 붙어 버리네요.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서, 아이쿠, 빨리 하니까 밖으로 막 튀겨 나가네요. 앞치마를 하셔야 되고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이용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이용하면 관절염 생기니까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다 납작하게 뭉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익힌 쌀로, 쌀가루로 하기가 좀 번거롭다. 아니, 간단하게, 이게 간단한 방법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고두밥을 지어서 하겠다 하시는 분은 찜기를 가지고 고두밥을 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두밥을 찌는 것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두밥을 찌는 것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분이 골고루 이것에 그 수분이 골고루 묻게 해줘야 됩니다. 처음엔 지금 이제 덜치됐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지 않고 덩어리 있죠. 큰 덩어리째 떨어지는 거죠. 좀 더 주룩주룩 흐를 수 있도록 치대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치대면서 호흡꽃을 넣겠는데요. 호흡꽃은 저희들이 이제 이걸 5일에서 7일 만에 거른다고 했을 때 5일, 6일, 7일 이렇게 경과를 하면은 호흡의 향기는 많이 옅어질 거예요. 그래서 절반 호흡꽃을 저희들이 15송이 정도 보내드렸는데 하나는 냄새 맡느라고 부서졌고 7송이를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호흡의 향기와 발효될 때 호흡의 향기도 느낄 수 있고 호흡에 있는 쓴맛 이런 게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거르기 6일 만에 거른다 하면은 거르기 이틀 전에 7송이를 술떡 위에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굳이 막 젓지 않아도 돼요. 향기를 잡을 때 꽃주머니를 술독에다 걸어 놓기도 하거든요. 국화꽃이 국화주를 빈다고 국화꽃을 많이 넣으면은요 어떻게 되나요? 국화차를 마시는데 국화를 많이 넣었어요. 국화 좋아한다고. 그러면 비려요. 더 쓰고 맛의 균형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국화를 넣어야 되는, 감국, 자 넣어야 되는 거고, 꽃을 항아리에 꽃주머니처럼 이렇게 매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향기가 술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호흡은 그냥 마지막에는 17송이를 그냥 위에 떨어뜨려 두고, 그래서 한번 저을 때 있어서 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향기가 좀 잡혀서 독특한 막걸리가 될 거예요. 막걸리에 어떻게 그 색과 향기를 입힐 것인가, 이것은 그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의 몫이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소비자들이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걸리들은 대체적으로 누룩쌀 물로 만들어진 막걸리들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죠. 생막걸리가 뭐 지역 특산주 식으로 해서 알밤 막걸리 팔리기도 하고, 복분자 막걸리도 있고, 요즘은 사과 막걸리도 있고, 뭐 포도 막걸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전국구의 이름을 얻은 것은 알밤 막걸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이제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그 발효 음료를 만들어 먹으면 이 호흡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성, 그리고 약재나 이런 것들이 기능성을 좀 보완해 가지고 술이 가지고 있는 그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조금 상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손이 잘 안 빠져요. 여기 너 뻑뻑해서 손이 잘 안 빠지고 같이 따라오는데요. 그래도 아까 처음보다는 좀 더 흐르죠. 그래서 이게 치대는 힘드네요. 그래서 식구들을 좀 동원해야 됩니다. 집에 있으시면. 사실 혼자 사시는 분이 혼자 술을 먹기 위해서 집에서 이것을 빚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밥도 해 먹기 싫은데 뭐 술을 해 먹습니까? 그냥 사서 먹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이제 홈파티를 하거나 또 예쁘게 병에다 담아 가지고 스티커 붙여 가지고 친구들한테 뭐 자랑하거나, 또 이 발효 원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자기가 요리 솜씨 좋은 뭐 잡채 하나라도 낼 때 이게 하나 있으면 좀 더 멋지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홈바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너무 심심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TV의 영향도 많이 있고, 그래서 홈바, 나래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살면서 물론 막걸리 만들어 먹는 그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장면 보여주더니 금방 또 그 막걸리에서 광고 모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올라 있는 걸 보고 막걸리를 배우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체계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체계를 다 잡아가지고 스스로 인터넷 정보를 재구성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 단편적인 거 하나 보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은 알면서 또 쉬운 것은 또 몰라요. 이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다 보면 발생하는 문제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은 내가 이 정도면 잘 알지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배워요. 그래서 좀 나중에 보면 거칠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막걸리 얘기하면서 저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맞습니까? 막 이렇게 되면 제가 물러서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죠. 근데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다양성을 또 구현하기 좋고, 술 만들다 보면은 막 자신이 변하고 실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술을 한번 만들기 즐기시는 분들은 이 세계에서 못 빠져나가더라니까요. 계속 술을, 자기가 만들어서 술값을 아껴서 그러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재미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현장에서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술을 만들고 또 새로운 술 맛들을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끝이 좋아요. 술 마시다가 끝까지 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술자리 끝까지 안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선생님 여기 계신가요? 지금 어떠세요? 막 그러면 이제 반말이 곧 나오려고 그래. 그럼 도망가야죠. 자, 계속 이렇게 치대는 작업을 제가 하기 위해서 한 번 치댈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좀 주르륵 내려오죠. 좀 타고 내려오네요. 이렇게 이게 손에서 흘러서 밑에까지 그대로 가는 정도까지 뽀뽀처럼 가면 딱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소낙비 딱 내리듯이 막 중간에 좀 끊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네요. 이제 이 정도 해서 하는 건데, 호흡꽃을 끝에 좀 넣어도 됩니다. 호흡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 6, 7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호흡꽃은 이렇게 부서져요. 부서지기 때문에 손으로 좀 부셔서 이 안에 있는 노란 물질을 루풀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의 향의 강도, 이것의 양에 따라서 이제 맥주의 이제 향과 쓴맛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하기도 하죠. 향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 손으로 부셨는데 이 향기가 어느 깊은 숲속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깊은 숲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숲속의 향기 같기도 하네요. 잎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 가벼운 잎이 술뜻 위로 좀 뜰 겁니다. 뜨더라도. 이게 이렇게 치대지는 이유가 물기가 적기 때문에 치대지기도 해요. 물이 많아서. 양조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취미로 수제 막걸리를 만든다 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핸드메이드가 되는 건데, 양조장에서는 손을 안 써요. 몸은 쓰지만 손을 안 써요. 손 쓸 일 정도는 다 장비들이 해결하고요. 또 손을 막 들어가면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제로 집에서 즐기기 때문에, 내가 먹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손맛 좋으신 분들은 또 무르주 제주가 또 그 재능을 많이 발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맛을 낼 수도 있죠. 제가 그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
해마다 대회가 열리는데 상을 잘 받는 분한테 가서 그 비법을 물어보려고 가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주 진지하게 손맛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뭐 손맛은 그럼 뭐요, 어머니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모님이 진짜 손맛이라고 또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제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비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맛이 차이를 주긴 하는가 봐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에 담기로 하고, 호분, 이제 N19 호분 나중에 거르기 이틀 전에 넣도록 하는 거고요. 국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대체적으로 향기를 얻기 위한 꽃은 후반부에 들어가요. 국화주가 있는데요. 가을 국화주죠. 가을에 이제 계절술로 국화주를 꽂고, 옛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절기가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중양절이 있어요.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지키는 고장이 전라북도 고창이죠. 고창 모양성 답성놀이를 할 때 그 중양절에 합니다. 중양절에 이 고향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이 타향에서 고향 땅을 바라보는, 고향이 보일 것 같은 동네의 산언덕, 조금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국화주 한 병 들고 올라가서 국화주 마시면서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식구들을 그리워하는, 그럴 때 한 잔 마셨던 술이 국화주라고 하네요. 그건 조선시대 때 그런 관련된 시문들이 전해오고, 또 예전 문물도 그렇지만은 경계를 이제 한자 문화권 속에서 중국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고, 단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또 한국이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는 세계 유산이 되는 것처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되는 것처럼 또 그것을 잘 지키고 우리식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면 또 우리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주는 그렇게 즐기고, 진달래꽃은 봄철에 이제 꽃이 먼저, 잎보다 꽃이 먼저 나지 않습니까? 진달래는 철쭉은 잎이 먼저 나고 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철쭉이고,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죠. 산야에 소나무 밑에 봄철에, 이른 봄에 이제 개나리 진달래 필 때 보면 아름답죠. 뭐 화등을 킨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진달래 꽃을 따서 술을 빚는 대표적인 동네가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입니다. 면천면이 있는 술이 면천 두견주죠. 두견주가 진달래꽃을 두견 한자로 두견화라고 해요. 그래서 봄날 진달래 축제 이러는 것도 하는데, 그 면천 두견주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3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가지정 문화재로 더 이상의 술이 지정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 다음 후보자라고 한다면 막걸리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그 술은 지정을 개인에게,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술들을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뭐 김장 문화, 장담극이 이런 것들을 그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 빚기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향유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듯이 문화재를 지정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두가 즐기는 것, 그래서 한국적인 것, 이것을 지정하는 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김치 담기나 장 담그기가 그게 뭘 문화재예요? 그게 다 하는 건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국민들이 전체 즐기고 있는 거여서 이것을 그 다양성을 지역마다의 다양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서로의 그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는 것인지, 이쪽에 이제 문화재 지정의 코드가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도 충분히 그런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그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막걸리 빚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들도 동의하시면 클릭 한번 해주세요. 어디에 클릭하지? 강서에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걸리 빚기가 뭐 다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건데, 우리가 의식주의 일부 하나는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은 못 짓더라도, 집은 못 짓다 하더라도 음식은 음식 만드는 거 하나는 내 손끝에 있어도 되겠다. 그게 술이면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그 행복을 나누어 드리는 저는 전도사라고 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은 또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같이 나누고 아주 초보적인 것들도 물어서 좀 더 같은 재료를 망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이제 다 됐고요. 이제는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집에 종이 타월 있으면은 일회용 종이 타월 이렇게 에탄올을 뿌려서, 약국에서 에탄올 팔아요. 약국에서 메탄올도 팔더라고요. 미음자 메탄올하고 이음자 에탄올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탄올을 사가지고 소주의 원료기도 하는 에탄올을 사서 이제 뿌려서 이런데 좀 닦아주고요. 깨끗이 이제 좀 일회용 종이 타월이니까 이쪽까지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분, 아직 남겨진 호분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선 시원한 곳에다가 냉동실에 넣어놔도 됩니다. 냉동실에 넣는 게 향기를 잘 보존하는 그렇게 하고, 이제 천이 있으면 집에 천으로 하시고, 안 되면 랩이나 비닐로 해서 이렇게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무줄로 고무줄로 봉이고요. 이렇게 해서 사고, 자, 여기에 이제 CO2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CO2가 올라오고 발효가 진행이 되면 여기 온도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이슬 같은 것도 뿌옇게 맺혀요. 이슬도 맺히고 하기 때문에 해주고, 여기에 이제 이쑤시개로 구멍을 하나, 둥그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팔각으로 이렇게 이쑤시개를 뚫어주면은, 안 뚫어졌으면 부풀어 오르고 막 밀고 나오겠죠. 근데 이쪽으로 이제 CO2가 나오고 이물질을 안 들어가게 해서 약간의 모자 씌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홉술이라고 이제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홈 막걸리를 걸러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꽃이 들었잖아요. 꽃 막걸리. 제가 아는 춘천에서 꽃 막걸리 주점, 꽃술 주점 뭐 이런 식으로 꽃을 이렇게 주점 앞에 이름을 넣었더니 젊은 손님들이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사실 꽃향기와 술향기가 함께 있으면 뭔가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누군가 이렇게 함께 술 한 잔을 마시면은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호흡을, 저희들이 이 호흡을 절반 정도를 처음 술을 빚을 때 같이 막 으깨지도록 치대서 호흡을 넣었고요. 나머지 한 17송이를 그제 이틀 전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호흡향이 훨씬 더 이 술을, 마지막 술에 좀 살아있거든요. 향기는 휘발성이 강해서 처음 넣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홉 같은 경우는 향만이 아니고 쓴맛, 홉 속에 있는 쓴맛을 얻기 위해서 처음 들어가는 홉이 있거든요. 그러지만은 홉에 조금 날향, 꽃잎에, 그리고 또 술에 들어있는, 꽃술에 들어있는 그런 그 루플린이라는 성분에서 나는 향기를 얻기 위해서 이틀 전에 넣었고요. 물론 하루 전에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틀 정도 들었을 때 충분히 술하고 잘 섞인다, 이렇게 여겨서 이틀 전에 넣은 겁니다. 거름망에다 넣어서 걸러 보겠습니다. 이 꽃 때문에 그런지 색깔이 조금 더 노란, 진노란 색깔이 더 들었어요. 향기로운 색이 드는데, 제가 이게 맥주를 지금 거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려 그래요. 쌀을 가루내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지게미가 엄청 적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익힌 쌀가루를 익힌 상태에서 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기 때문에 쌀 가루화 된 것이고, 고두밥을 쪄서 술을 빚으면 지게미는 좀 더 많지만은 좀 더 맑은 술을 얻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가루된 쌀을 가지고 걸르니까 말 그대로 탁한, 진한 탁한, 그리고 술이 좀 묵직한. 그래서 예전 같았을 때는 냉장 설비가 적고 없고, 또 여름에 빚었을 때는 이 술을 가지고 맑은 술을 얻기가 조금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려면은 고두밥을 지어서 술을 빚으면은 그래도 맑은 술을 얻기 때문에 고두밥 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양조의 원리, 발효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에서 저를 따라서 술 빚기를 하기 위해서 익힌 쌀가루를 보내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4번, 3번 정도 가루로 된 술을 빚었는데, 이것만 기억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제 나는 쌀을 가루내서 술을 빚을 거야, 이런 식으로 편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고요.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양조장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술의 빈 지점은, 빈 구석은 뭘까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제게 하길래 저는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술은 기능성은 좀 강해요. 뭐 인삼이랄지 뭐 약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약효가 있다. 뭐 술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술이 몸에 안 좋아요. 알코올이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런 기본 전제 속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과음해서 뭐 이렇게 단명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술을 즐기는 어떤 문화에 있어서 약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죠. 그래서
술을 먹지 마. 그러니까 뭐 약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하는데, 향기 성분들, 와인이나 사케 이런 것들은 향기 성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술은 향기 성분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향기로운 술이 등장한다면 그 지지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꽃이 들어갔고 딸기가 들어갔고 하는 술들을 우리가 이번에 빚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그 술은 물을 섞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만 따라서 이게 다 따르니까 3분의 2 정도 되네요. 예, 조금 많긴 합니다만은 제가 맛을 좀 보도록 하고요. 세 마디 정도는 남겨놓고 이 정도 합니다. 들었는데 맛을 보겠습니다. 뒤에 단맛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루를 이제 여과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샤주머니로 여과를 했는데, 여과의 그 망의 입자들이 가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거친 입자들도 함께 따라와 있고, 향기, 호흡향이 에일 맥주를 마셨을 때 그 향이 들어서 그냥 친구한테 이 술을 주고 눈 감고 먹어봐, 무슨 술인지 좀 말해봐봐, 굳이 술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 맛에서 너가 느꼈던 이 맛을 보고 떠오르는 풍경, 아니면 어떤 자리, 어떤 술 이름을 말해봐봐 하면은 분명히 맥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색깔을 보고는 막걸리인데 향은 맥주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텐데요. 사실 술이라는 게 경계가 없죠. 또 술 속에 꽃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진달래 술이랄지 고카주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꽃이나 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술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 그게 좀 이제 물론 약주다운 기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죠. 몸에 안 좋은 것이 뭐 식품으로서 분리된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넣으면 물론 안 되는 거고요. 그 향을 살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이 네 번째 술이어서 4차원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매력적이고 향기와 맛의 풍부함이 있는데, 역시 맛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이 술을 즐기려면은 3분의 1은 물을 한번 제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남겨드리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원주만 드시다가 취했다, 내 이마 깨먹었다, 깨먹은 이마를 보상해 내라, 이런 항의를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섞어서 즐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알코올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이 결합을 해요. 여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소주의 숙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물하고 섞어서 하루 이틀 정도 되는데, 급하면은 즉석에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섞어주고요. 잘 섞어주고, 원주의 선생님들이 맛을 들이면 참 물을 섞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친구들하고 먹을 때는 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술을 섞어서 가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 고루 나눠 먹고 해야지, 먹다 말았다, 또 술 사와라, 이 술은 없다, 그러면 소주 사와라,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술자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 번다 이제 커지니까 이 정도 선에서 아껴서 해야 됩니다.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그러지만은 뒤에 홉에서 온 쓴맛이 마치 턱걸이 하듯이 탁 앞에 봉처럼 저를 가로막고 있네요. 이게 이 술이 뭐지? 하는 궁금증을 일게 하고, 맛이 물을 섞는다고 해서 그냥 싱거워지지 않고요, 맛이 열립니다. 맛이 열려서 마치 꿀을 먹는데, 꿀을 조청이나 꿀을 이렇게 막 그냥 떠서 먹으면 너무 진하지 않습니까?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 맛을 제대로 못 느껴요. 그러는 것처럼, 근데 적당한 물을 탔을 때 맛이 열리면서 맛을 풍부하게 느끼는데, 저는 이 맛이 훨씬 더 좋아요. 물을 탄 게. 물을 조금 더 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좀 세니까, 쓴맛과 함께 에일 맥주와 함께 단맛이 따라 들어오는데, 이렇게 복합적인 맛이 나면 우리가 맛이 풍부하다. 그리고 맛이 이제 단맛 하나, 쓴맛 하나, 신맛 하나로 이렇게 밀고 가면은 단조롭다고 하죠. 제가 술 품평에 나가서 술을 맛을 볼 때에 나는 어떤 것에 점수를 더 주는가라는 걸 제게도 물어보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랬을 때 맛이 좀 더 풍부한, 찬맛은 신맛이 딱 따라오는데, 그 다음에 쓴맛이 중간에 가운데로 쭉 끌고 가면서 뒤에 목 넘지금 하고 났더니 단맛이 약간 느껴지면서 향기도 여운이 길게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좀 복잡한 사연이 있네,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아, 쉬어, 이러면은 사실 평가 점수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술을 어떤 식으로 이 맛들을, 여러 가지 맛과 향기를 마치 시루떡처럼 아니면 무지개떡처럼 창창 이렇게 넣어서 서로들 간에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게 하면은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맥주를 좋아하는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또 여성분들이 맥주 좋아해요. 저녁에 한 잔 드셔야지 잠이 오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맥주에서 느껴지는 향과 막걸리의 질감, 이걸 교차시킨 홈막걸리를 만들어 봤는데 성공적입니다. 권할 만합니다. 그래서 걸러서 적절히 알코올 도수를 조율해서 이제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홈막걸리를 걸러 보았습니다.